오후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에 이어 전남 해안 등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밤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에도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원구성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닷새 만에 당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 타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여야 대치가 더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대선 첫 TV 토론에서 완패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라를 망친 사람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오늘 밤부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제주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상우 기자, 부산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군요. 네, 부산에는 약 1시간 반 전인 오후 6시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는데요.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은 오전부터 일찌감치 입수가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제주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오늘 하루 국내선 항공기 23편이 결항하고 40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올라오면서 오늘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에도 장맛비가 내립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200mm,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 최대 120mm, 호남과 경남에는 최대 100mm 이상 폭우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밤 시간대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후 5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산림청도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후에 그쳤다가 월요일부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주 후반까지 오락가락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이 막바지로 치닫던 때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을 공격하면서 6명이 전사한 교전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 제2연평해전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권 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찾은 곳은 연평해전 기념식이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연평해전 관련 동화책을 소개하며 후원회장을 맡은 고 한상국 상사 아내 김한나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제가 짧게 봤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영웅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찾은 원희룡 전 장관은 야당을 향한 날선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존경의 대상이어야 할 군 최고 지휘관들을 망신을 주고 국회 일개 법사위원장 하나가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욕보이는. 나경원 의원은 당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다며 기념식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수 여당인데 당과 또 정부가 이 갈등이나 분열해서는 안 된다. 또 당도 하나로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연평해전 메시지로 대신한 윤상현 의원은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7차례 당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상호 견제 속에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며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 닷새 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회 독재 타도를 외치며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라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원구성 협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닷새 만입니다. 당의 상황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당의 뜻을 무겁게 들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인천 백령도 등을 돌며 자맹을 이어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 타도를 위해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쟁점 법안이 야당 주도로 줄줄이 처리된 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원내대표의 복귀로 여당 원내 지도부는 정상화됐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대정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니 다른 부처들도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며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신경전은 상임위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을 다음 주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야권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최혜병 특검법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보신 대로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죠.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이 내용은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 지도부가 최혜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용산에서 해병대원들과 함께 장외 집회를 열고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최악의 국정농단 아닙니까? 진실과 실체를 숨기려 하는 정권의 추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최혜병 특검법을 표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0일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최혜병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조건부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맹공을 쏟아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다음 주까지 특검법에 동의하는 명단 15개 가져와라! 여러분 그러겠죠?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특검법이 통과되고 대통령 역시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할 땐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해야 가능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 출입하는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장찬나 이번 주 정치권을 달궜던 국회 상임위 이야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죠. 예. 여러 상임위 회의가 열렸는데 일부 민주당 소속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놓고 잡음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여권에서는 정청래, 박주민 위원장을 거론하면서 위원장 자리를 완장 삼아 불법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두 위원장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진행에서 위원장 재량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 없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그래서 간사 선임 들어가세요. 간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재량이에요. 위원장 재량이요. 네, 앞서 있었던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10분간 퇴장시켜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인데요.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면서 정부 인사와 여당 간사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간사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안 드렸는데 자꾸 발언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그러면 두 위원장이 과거 상임위원이었던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네, 먼저 정청래 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 진행에서 위원장 재량을 강조했는데요. 지난 2021년 문체위 회의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원장께서 위원장을 처음 해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칙을 정하세요. 당시에도 정청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해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물론 같은 취지의 이런 주장을 위원장에게 항의로 하는데요. 정 의원 말대로면 회의 진행은 위원장 재량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해 보이죠. 실제 당시 문체위원장은 본인 나름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사 진행에 불만을 제기한 위원에 소리를 친 박주민 위원장도 회의 진행에 불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좀 아쉬운 소리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법사위에서 안전위임제를 물론 현재 상황과 안건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또 모든 정치 상황이 다른 만큼 일반 위원일 때와 지금 모습이 같다 혹은 달라졌다. 이러한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물론 보탭니다. 예,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 결국 국회 윤리위 제소가 됐어요? 네, 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압적으로 회의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죠. 이에 정 위원장도 발끈했었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을 윤리위에 맞제소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수영 생활을 해 군에 가지 못한 정 의원에게 군 문제를 꺼내든 부분 등이 인신공격성 발언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군대는 갔다 왔습니까? 군인이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만만하게 보입니까? 정청래 위원장은 유상범 의원에 대해서도 회의를 방해했다면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까? 네, 김진표 전 의장이 펴낸 회고록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논란이 됐죠. 예. 김 전 의장은 어젯밤 SNS 글을 통해서 의도와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께 극단의 소수 목소리만 보고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면서 평소 윤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야권은 대여 공세를 늦추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은 회고록 흥행을 노린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어제 미 대선 첫 번째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로 여유가 느껴집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선 첫 TV 토론 이후 당 안팎의 중도 교체론에 직면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다음 날 81세 고령과 인지력 논란을 의식한 듯 노타이에 셔츠 단추 2개를 열고 열정적인 연설을 통해 사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I'm here in North Carolina for one reason, because I intend to win this state in November. 특히 전날 토론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The choice in this election is simple. Donald Trump will destroy our democracy. I will defend it.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빨간 모자를 쓰고 승리를 자평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But as you saw on television last night, we had a big victory against a man that really is looking to destroy our country. 그러면서 바이든 사퇴론에 대해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Many people are saying that after last night's performance that Joe Biden is leaving the race. But the fact is, I don't really believe that.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적대 관계였던 CNN 방송을 향해서도 어제 토론은 대단했다며 이례적으로 만족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토론 직후 유력 언론들이 잇따라 중도하차 주장을 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의 49%가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답해 첫 TV 토론 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TV토론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고 미 대선 판세마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부 송주영 기자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TV토론회가 끝나자마자 후보 교체론이 나오더니 하루가 지나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 초과인 상황인데요. 먼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TV토론에서 참패한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서 누구를 지명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49% 절반가량이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And or Biden needs to step down. He's not fit to be president. And again, I think that people are finally recognizing that off of the debate yesterday. 뉴욕타임즈 같은 친 바이든 성향 언론들도 나라를 위해 물러나라며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악몽이다, 재앙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교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선이 11월인데 지금 시점에서 후보 교체가 가능합니까? 예, 이거 사실상은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 그러니까 1215명 이상의 대의원 요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이제 공식 선출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경선에서 물러나겠다 이러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의지가 확고합니다. I don't debate as well as I used to. But I know what I do know. I know how to tell the truth.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은 질 바이든 여사가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질 바이든 여사가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론 후 처음으로 방문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장에서 함께 등장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ho told the truth? And Donald Trump told lie after lie after lie. 그런데 민주당 당 안팎에서는 대체 후보들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민주당 당원대사에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리고 미시간 주지사, 일리노이 주지사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아직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고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승격 얘기까지도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송 기자 의문스러운 점이 바이든 대통령이 별장에서 토론 준비만 일주일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가 참혹하게 나왔을까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 안타까운 대목일 텐데요. 감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쉰 목소리에 토론 초반부터 너무 버벅였습니다.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CNN은 이 장면들을 보고 바이든 캠프도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토론 직후 25분가량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쪽은 답변에 쩔쩔매고 공화당은 승리를 자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팩트가 틀리거나 과장하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평가는 좋습니다.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소 27가지 잘못된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허위 주장 4개 정도를 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당한 태도 덕분에 그럴싸해 보였다는 게 평가입니다. That Trump in this debate and overall, I think he's more reasonable. And more cogent and more. 대표적인 이미지 정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주영 기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서 화재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선 10층 아파트 중에 4층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경기 남양주 가구공장과 서울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까지 추성남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은 연기가 아파트 창문에서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동구의 한 10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놀란 입주민 15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20명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불길은 28분 만에 잡혔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7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 강당 천정에 설치된 조명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잠시 뒤 화재로 번졌는데 당시 강당에 있던 교사와 초등학생 등 50여 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가구 공장에서도 불이 나 건물과 창고를 태웠습니다.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엔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 마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당에 있던 20kg LPG 가스통에 불이 붙었는데 출동한 소방관이 냉각 소화 작업으로 폭발을 막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나무 2그루와 간판 등 소방추산 약 3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수성남입니다. 다음은 화성 아리셀 화재 후속 보도입니다. 화재 발생 닷새째인 오늘도 합동 분향소엔 영정도 위패도 없이 조문이 이어졌는데요. 화재 배경을 들여다볼수록 정부의 허술한 시스템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리셀은 위험한 리튬을 다루는 업체임에도 5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안전감독을 받지 않았는데 위험성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윤기란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을 골라 매년 안전감독을 하지만 아리셀은 지난 5년간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한 위험성 평가에선 아리셀이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화성 화학물질로 화재와 폭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서 벌어진 결과입니다. 정부의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1인당 2천여 개, 2만여 명의 그 노동자들을 감독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점검과 감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좀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보상한 협의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재 참사 닷새가 지났지만 오늘도 합동분향소엔 영정사진과 위패 없이 조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분향소에서 만난 하청업체 메이셀 근로자는 그동안 원청 아리셀을 통해서만 업무 지시받았고 안전교육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교육 못 받았어요, 여기는. 우리는 못 받았어요. 혹시 공장에서 용역업체 직원, 그러니까 메이셀 직원분들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났어요.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아리셀 박순관 대표를 다음 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네, 이번 아리셀 화재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죠. 매년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영현 기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인 40대 남성은 왼쪽 엄지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8개월 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한쪽에 쌓아둔 돌이 떨어져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업주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늘로 힘들 여러 갔다 보니까 나 뭐랑 보시면 내가 이 컴퍼니에서 비키겠다 그냥.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는 보상을 받기가 더 막막합니다. 산재라든지 뭐 민사적으로 어떤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그냥 정말 작은 비용만 뭐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2022년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근로자는 85명으로 9.7%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10.4%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용역 계약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 처리가 쉽지 않은 이유는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사고를 쉬쉬합니다. 행여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법인이 300만 원, 뭐 하청업체도 똑같이 받아요. 보험료율도 오르는데 신규 외국인들을 못 받으니까 그게 더 큰 거죠.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근로자는 9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은 9,097건에 불과합니다. 고용주와 파견업체 그리고 근로자 당사자 이 세 사람이 같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이 3자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이제는 근로자 보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이란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의료계가 오는 7월 26일 자율적으로 진료 일정을 조정해서 교수와 전공의, 개원의 등 이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참여 규모에 따라서 사실상 전국적 휴진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범의료계 협의체 출범에도 또다시 도돌이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와 정부를 향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올특위는 2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날 집단 휴진을 감행하겠다는 건데 참여는 자율에 맡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무하면서 그 토론회에 참석할 수는 없겠죠. 전공의, 의대생, 개원이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더 참여하실 것 같아요. 올특위는 증원 백지화와 행정처분 취소 등이 포함된 전공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올특위가 지난주 첫 회의 때 정부와 만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의정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대화의 전제 조건을 놓고 장외 말싸움만 이어지면서 상황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2025년 정원에서 논의가 대상이 안 되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정부랑 대화할 수가 없고 대화할 이유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대화에 조건 없이 의료계와 이렇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당초 개원이 무기한 휴진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특위는 해당 안건을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인스턴트 커피마저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업체가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하면서 가격 인상 도미노가 우려됩니다. 주유소 기름값도 8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에 있는 인스턴트 커피 진열대. 부담 없는 가격에 손쉽게 커피를 타 먹으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앞으로는 주저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내 업체 한 곳이 출고가를 7% 인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100개 스틱이 들어간 포장 상품은 13,000원대에서 14,000원대로, 100g짜리 병 제품은 6,000원에서 6,400원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전 국민이 다 애용하는 것이다. 그런 건 특히 오르면 안 좋죠. 이 브랜드의 경우 1년 5개월 만에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원료로 쓰이는 커피 원두 가격이 계속 상승한 여파가 반영된 것입니다. 작황이 나빠지면서 인스턴트 커피에 주로 사용하는 로부스타 원두는 4년간 3배나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커피 전문점에서 쓰는 아라비카 원두 역시 2배 가까이 불어나 커피값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원재료를 수입해야 되는 식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 압박을 계속 받게 돼요. 이런 가운데 주유소 기름값마저 8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6월 넷째 주 평균 판매가를 보면 휘발유는 한 주 전보다 리터당 6.7원 증가한 1,655.4원, 경유는 8.3원 올라 1,486.4원을 기록했습니다. 여름철 미국 내 석유 수요가 늘면서 당분간 기름값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일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매물이 없을 정도로 분당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선도지구로 선정되려는 주민들 간 경쟁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600석 강당에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지난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사업 발표 후 주민들 사이 선도지구로 선정되려는 경쟁이 과열되자 성남시에서 설명회를 열고 교통정리에 나선 겁니다. 재건축이라는 이슈가 분당 지역 제일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성남시에서 과연 어떠한 자세로 또는 어떠한 일정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할까.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재건축을 6년 내에 끝내기로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아파트 매수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지면서 주요 단지 아파트 매매가는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4주 연속 오르면서 상승세를 키워나가는 데에 더해 경기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6월 5주차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는 0.33%로 6주째 상승세를 기록했고 수정구와 중원구도 각각 0.1%, 0.4%씩 올랐습니다. 32평이 지금 17억 5천에 이제 하자고 그랬는데 거래하자는데 이제 주인이 안 하겠다. 1.5억 정도는 그냥 한달 사이에 그냥 올렸죠. 같은 1기 신도시가 포진한 경기 군포, 안양 동안구, 부천 원미구도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등을 이유로 집값 상승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지적한 가운데 선도지구 지정은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여름철이면 식습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특히 생선이나 조개류를 충분히 익혀 먹지 않으면요, 비브리오 폐혈균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주의법까지 이상엽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수산시장입니다. 살아있는 문어가 수조 안에서 헤엄치고 멍게와 조개는 갑판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싱싱한 어패류도 여름철엔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브리오 폐혈균 감염입니다. 비브리오 폐혈균은 18도 이상의 바닷물에서 번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 바닷가와 갯벌에서 검출됩니다. 균에 감염된 어패류를 익혀 먹지 않으면 치명률이 높은 폐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발열, 오한, 설사 이런 증상들이 있다가 이틀 뒤에는 이제 심각하게 다리나 이런 쪽으로 수포나 발진이 생기고 50% 정도의 사망률을 가지는 그런 무서운 질환입니다. 지난달에는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올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기저질환자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지난해 사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의 92%가 기저질환자였습니다. 비브리오 폐혈균은 수온이 낮거나 염분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화로를 수돗물에 잘 씻거나 횟집 수족관의 수온을 15도 이하로 낮춰주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패류를 가급적 완전히 조리해서 먹고 피부에 난 상처로도 감염될 수 있어 해수욕을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기후변화로 각종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전 세계 보험사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보험사가 손실에 대처할 사이도 없이 아예 도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워싱턴 DC의 밀랍 링컨 조형물 머리가 녹아 없어졌습니다. 최근 미 북동부를 강타한 폭염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Like I said, I've lived in the city for 53 years. I've lived the first 10 years here with no air conditioning, if you can believe that. Summertime, do the math, it's going to be hot. 미 중서부에서는 사흘 동안 180mm가 쏟아진 폭우로 집채가 물에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반된 날씨는 기후변화로 정체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 때문인데 돔 안쪽에서는 폭염이, 바깥에서는 폭우가 발생합니다. It's this upper level ridge, and on the periphery of that, you tend to get many thunderstorm complexes riding over the top of that heat dome, if you will, or the edge of that heat dome, if you will. So that's going to concentrate flooding risks in a couple of places. 기후변화로 여러 자연재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 세계 각국 보험사들의 보험 손실액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연재해 보상을 위해 각국 보험사가 지급한 액수는 우리 돈 149조 원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20% 늘었습니다. 미국, 호주 등은 재해로 주택 유실 등 피해를 봤을 때 보전 가능한 주택보험에 대부분 가입하는데 최근 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겁니다. 손실을 메우려는 보험사들은 지난 한 해 주택보험료를 23% 올렸습니다. Nature doesn't care whether you believe in climate change or not. The insurance companies sure believe in it. The actuarials sure believe in it.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보험사 12곳은 파산하기도 했는데 기후변화가 농수산업 등 직결되는 영역을 넘어 다른 산업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올림픽마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우리 양궁 대표팀이 이보다 더한 소음이 있을까 싶은 곳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프로축구 경기장인데요. 비가 내리건 관중 함성이건 아랑곳않던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신영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와 FC 서울의 경기를 앞둔 전주 월드컵 경기장. 양팀 선수들이 푸른 잔디를 밟기에 앞서 태극공사들이 먼저 그라운드로 들어섭니다. 한 명 한 명 활시위를 당길 때마다 관중석에서 큰 함성이 쏟아지고 북소리까지 섞이니 귀가 먹먹할 지경입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경기장을 이번에 거의 현장을 직접 보고 왔어요. 아무래도 관중이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 넓은 경기장에서 또 그렇게 시합을 한다는 자체가 수많은 관중 앞에서 활을 쏴야 할 파리올림픽에 대비해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음 적응 훈련에 나선 겁니다. 비바람까지 몰아치는 데다 공사장 수준에 달하는 100데시벨의 소음이 선수들을 방해했지만 신궁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운영, 남수연, 임시연 순으로 활을 쏜 여자 대표팀은 시작부터 세 발을 모두 10점에 꽂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목청을 내지르던 관중도 선수들의 신들린 활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파리 가서도 1등 하실 것 같아요. 소음 적응 훈련까지 마치며 파리올림픽을 향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한 태극공사들.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파리올림픽 양궁장을 그대로 구현한 진천선수촌 양궁 특설 무대에서 전 종목 석권을 향한 담금질을 이어갑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빗줄기는 밤부터 더욱 거세지면서 이번에도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전남권에 150mm 이상, 중부 대부분 지역으로 12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과 경남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바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면서 간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날아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 30도 등으로 오늘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 다시 다음 주에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네, 뉴스 끝나고 바로 안정환, 홍현희 씨가 진행하는 가보자고 시즌2 첫 방송이 진행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산림청이 명품 숲으로 선정한 전북 운장산의 갈거 계곡숲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